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독특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천공스승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의 강연 내용 중 일부예요. 1년 전에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보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소통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잠재적인 파트너를 뭐랄까 점검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독특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부분은 바로 그 핵심 원칙들이에요. 핵심 원칙이요. 네, 단순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배경에 깔린 생각이 뭔지, 예를 들면 상호 이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진정한 소통은 뭐라고 보는지, 그리고 약간 관계 필터링,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내용을 탐구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의 관계나 혹은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도 뭔가 새로운 관점을 더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분명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정말 좀 놀랍기도 하고 흥미로운데 정법 점검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 부분이죠. 헤어진 연인이나 아니면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정법, 그러니까 이 천공 스승의 가르침 영상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권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죠. 10분짜리 영상 300개 정도. 네, 300개. 그걸 들어보고 어떤지 점검해달라고 요청해라. 와, 300개라니.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숫자만 딱 들으면 와, 저걸 어떻게 다 보나 좀 부담스럽고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상대방이 막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에서도 따르라가 아니라 점검해달라고 딱 짚어서 말하거든요. 아, 점검해달라? 네. 이게 뭐랄까 일종의 테스트 아니면 필터?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테스트라면 뭘 확인하려는 테스트일까요? 그 정법 내용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 다른 내용 그 자체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좀 알아봐줄 의향이 있는가 이걸 보려는 의도가 더 커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사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걸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성의, 그걸 보여주는지를 보려는 거죠. 어쩌면 그 300개라는 숫자는 그 성의의 크기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요. 와, 그렇군요. 이게 무슨 종교적으로 개종을 시키거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라 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까 상대방의 세계를 얼마나 존중하고 호기심을 가져주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만약 상대방이 진짜 시간을 내서 그걸 보고 또 당신이랑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 당신은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말해요. 고마움이요. 네.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내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걸 느끼는 순간이 아, 이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불쾌하게 여기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깊은 관계로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그걸 보는 나의 감정, 이걸로 관계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라. 상당히 직관적이면서도 네, 정말 독특한 접근법이네요. 네, 그렇죠. 자, 이 정법 점검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필터라고 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통, 즉 말에 대한 부분을 보죠. 이 자료에서는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단순하게 그냥 의사선달 수단 이걸 넘어서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다고 봐요. 자료 표현을 빌리면 그 사람의 질량에서 비롯된다. 질량이요. 그게 어떤 개념일까요? 뭐랄까 그 사람의 내공, 인격, 아니면 생각의 깊이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인다는 거죠. 아, 말에 그 사람의 질량이 담겨 있다. 그래서 대화할 때 편안하고 서로 뭔가 잘 통한다, 잘 받아들여진다 이런 느낌이면 좋은 신호고 그렇죠. 반대로 뭔가 대화가 불편하고 말이 잘 안 섞이는 것 같고 이러면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내 말을 잘 받아들이면 고마운 사람.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딱 싫으면 무조건 헤어질 사람 이렇게요. 와, 무조건 헤어질 사람이라니 진짜 단호한데요? 혹시 뭐 의견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기준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뭐 표면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거나 사소한 말실수 하나하나를 다 문제 삼으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네. 여기서 강조하는 건 좀 더 근본적인 소통의 결이 맞는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소통의 결이요. 네. 상대방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부감이라든지 불편함, 아니면 내 말이 자꾸 상대방한테 막히거나 좀 왜곡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는 이게 내면의 질량 차원에서 서로 안 맞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겁니다. 아, 단순히 내용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대화 자체가 주는 그 느낌, 그 에너지의 흐름 같은 걸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한 표현도 나오죠. 기억나세요? 어떤 거였죠? 아, 네.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준다고 택 반푼도 않는 소리. 이거요. 맞아요. 택 반푼도 없는 소리. 표현이 진짜 강렬하네요.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는 서로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질량 이야기는 내면의 상태나 성숙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예쁘게 포장해도 소통의 본질은 어긋난다. 뭐 이런 관계의 근본 원리를 짚는 거죠. 소통이 곧 관계의 생명줄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큼 소통을 강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조언이 질문한 사람 개인에게 좀 더 맞춰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신의 인도라든지 자기 가치에 대한 좀 독특한 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면서 시작해요. 뭐 사람들이 보면 다 좋아할 질량을 가지고 있다. 또 이쁘고 막 튀지도 않고 아주 좋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러면서 질문자를 하느님의 제자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그냥 칭찬이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역할이나 책임감을 부여하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제자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당신은 좀 특별한 존재니까 너무 세속적인 기준, 예를 들면 돈 같은 거,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구체적으로는 돈 같은 외적인 조건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대신에 올바른 길을 가면서 내 자신을 갖추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에 힘쓰고, 또 그 사람한테 덕되게 살아야지. 즉 다른 사람한테 이롭게 행동하면 필요한 것들, 심지어는 좋은 인연, 여기서 웃음 돈 많은 사람 포함해서요. 그런 인연은 하느님이 알아서 보내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올바르게 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다. 어떻게 보면 뭐 인과응보나 선한 영향력 이런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관계를 면접에 비유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비유도 상당히 흥미롭죠. 사람 만나는 과정을 면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정리해야 다음 기회가 온다는 거죠. 면접처럼.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헤어짐이나 거절을 실패나 뭐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태도예요. 하긴 뭐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관계를 꼭 면접으로만 보는 건 조금 계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정적인 교류나 깊은 연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관계에서 감정적인 측면은 정말 중요하죠. 이 비유는 아마도 관계의 시작 단계라든지 아니면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말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분별력을 강조하려고 쓴 표현일 거예요. 분별력? 네. 앞에서 말했던 정법 점검이나 소통의 질을 확인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이 면접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에만 너무 치우쳐서 나랑 잘 안 맞는 관계를 질질 끌고 가지 말고 필요할 땐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차갑게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의 어떤 중요한 단계에서는 감정 외에도 이게 정말 맞는 관계인가 하는 걸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이별을 또 성장의 과정으로 보라는 시각도 좀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관계가 끝나도 내 가치는 그대로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서
다음 면접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주는 거죠. 네. 이게 또 아까 말한 하느님의 제자로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는 메시지하고도 딱 연결이 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천공 스승의 강연 일부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여러 독특한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의 존중과 성의를 확인하기 위한 정법 점검이라는 아주 독특한 필터링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또 말과 소통의 질이 그 사람의 내면, 즉 질량을 반영하고 이게 관계의 핵심이라는 강조. 그리고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지키고 또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인도를 믿으면서 관계를 면접처럼 분별력 있게 바라보라는 조언까지. 네. 특히 자신을 특별한 제자로 여기고 그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자료는 결국 성공적인 관계라는 게 그냥 피상적인 끌림이나 조건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서로의 가치관, 내면의 깊이, 즉 질량이 조화롭게 맞는 아주 깊은 수준의 궁합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깊은 수준의 궁합. 네, 그리고 그 궁합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여기서는 이제 정법이었죠.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편안하고 진실된 소통이 가능한가,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믿음이랑 현실적인 관계에서의 분별력이 결합된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조언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말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꼭 이 자료에서 말한 정법 점검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나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또 함께 나눠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관계 필터 혹은 궁합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나만의 필터. 네.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잠재적인 관계를 평가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